혹시 기적의 눈 건강법을 사서 보셨다거나 조금 계시나요? 이게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으시죠? 기적의 눈 건강법 저자 김영삼입니다. 이름은 외우셔야 되고 싶고 저희가 저한테 1시간 정도 주어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강의가 너무 딱딱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최근 여기 오신 분들은 눈에 대해서 눈 건강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눈이 좀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다. 눈 좋아지게 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강의 중에 좀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 네? 먹고 자고 싸고. 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다들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잃게 되면은 다 잃는 거죠. 이 상황이. 보니까 나이층이 제일 젊은 분들이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다 되시는 분인데 모든 병의 이 원인이 뭘까요? 이 눈병의 원인이나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이나 이 병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예,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가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자극.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이 보전입니다. 보상. 세옹지마라고 다 아시죠? 세옹지마. 그 세자가 변방세자고 옹자가 늙은이 옹자입니다. 그리고 조사지자에 말마자에서 이 변방 늙은이의 말에 대한 고사입니다. 이게 중국의 한 이 국경 지역에 큰 말을 가지고 있는 늙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 당시 때 말 가격이 얼마 정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말은 굉장히 비싸죠. 말 한 마리가 꽤 비쌀걸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막 이럴 때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을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자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런데 이 늙은이는 뭐라고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게 화가 아니고 복이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그런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이게 순말이었나 봐요. 암말을 데리고 같이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횡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이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외부의 나쁜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극은 스트레스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은. 근데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반응치죠.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의 정도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 좋겠다고 말이 한 마리가 늘었으니 얼마나 좋냐고 이러니까 그 늙은이가 또 대꾸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이는 뭔가 일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약간 반조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좋다라는 느낌도 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얼마 있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버립니다. 낙마를 해서 잠깐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아예 부러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불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주변에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인 이 늙은이는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이게 국경지방이어가지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징집이 됩니다. 징집. 근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다리가 불구였던 이 아들은 징집 대상에서 열애가 되게 되죠. 제외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징집들 다 죽는데 전쟁에 나가면 실은 이 아들은 열애가 됐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역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즉 어떤 반응을 할 때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어떤 좋아함과 이런 반응치들이 어떤 자극에 있어서 반응치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반응치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나쁜 자극, 좋지 않은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자극이든 좋지 않은 자극이든 간에 그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50이라는 자극이라면 작은 양이 내가 반응을 5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50이 되는 겁니다. 반응을 50으로 할 때. 근데 반응을 10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스트레스는 100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응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용지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을 가졌던 이 변방의 이 늙은이 같은 이 가치 기준을 가지면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기 스트레스가 없다고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반응을 기쁜 자극이 일어날 때는 좀 많이 하고 기쁘지 않은 자극이 일어날 때는 좀 적게 한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나는 기쁨에 넘쳐서 살려고 한다 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네. 제가 이렇게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꽤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대체로 기쁨에 넘쳐서 삶을 살려고 하죠. 예,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라면 반대 시각은 반드시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좀 더 건강 쪽으로 가게 하는 측면은 좀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병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변방의 늙은이처럼 반응치가 적을수록 좋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냐면 그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세계 대전이 있었죠. 세계 대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세계 대전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이 독가스로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그랬던 감옥이죠. 실제로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닥터 프랭클.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 닥터 프랭클 박사가 실제로 본인이 실제적 체험적으로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었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매일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 이 정신적인 학대와 육체적인 이 가혹한 처사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너무 괴롭잖아요.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걸 벗어날 길을 찾아보려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평안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자극을 이 간수들이 혹은 이 압제자들이 자극을 나한테 주는 거죠. 정신적 자극이든 육체적인 자극이든 모멸감이든 뭔가 자극을 주잖아요.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죠. 자기. 근데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반응하는데 바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좀 텀을 갖고 반응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다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결혼 안 했죠. 근데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 안고 사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즉 부부가 서로 자극을 하잖아요. 말로든 행동이든 태도든 어떤 자극을 하면 그 반응을 할 때 어떤 말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막 나가면 그거는 그 남편이나 부인한테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그 태도나 자극에 의존되어 있는 거죠.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바로 나온다면 그건 그 자극에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70 정도 되면 이순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순해져서 뭐 통달해가지고 이럴 것 같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도 막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을 하는 시간의 텀이 있다는 것을 이 프랭클 박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모멸감을 줘도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오케이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겠어 라고 반응을 할지 도리어 나는 기쁜 상태로 유지를 하겠어 라고 반응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즉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명상.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을 명자 깊이 생각할 상자 그래서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자세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명상을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이게 알 수 없었던 신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 프랭클 박사가 명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극으로부터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이 프랭클 박사보다 더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언제 불려나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극과 반응하는 사이에는 텀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걸 철저히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유롭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천천히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간수들이 있는데 이 간수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원래 자유인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경계들이 많은 경계들이 있는데 이 경계가 높은 경계에 있는 사람은 아래 경계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고 아래 경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래 경계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죠. 내가 똑같이 분노하고 있으면 내가 너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뭐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게 다 50%, 100%입니다. 그게 친구지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든 혹은 이 가족 간에 발생하는 어떤 자극 상황이든 간에 그런 속에서 반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그 반응을 하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좀 크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 예, 그런 사람이 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입니다. 눈 얘기로 바로 들어갈까요? 이 얘기가 좀 재밌나요? 네. 좀 이런 얘기로 좀 의미심장하고 좀 생각할 만한 이런 얘기를 들는 게 더 낫죠? 네. 다들. 예? 다들. 다른 얘기 좋아요. 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니 왜 그러냐면 눈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창이라고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 눈도 여러 눈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안, 눈이 육안이죠. 예? 육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시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만. 예? 마음의 눈이라고 하죠. 아까 그 프레필 박사가 마음의 눈을 떠버린 거죠. 이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영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안. 영안이라고 들어봤나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종교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눈이 있어요. 엄청난 눈. 법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거의 뭐 90% 이상이 눈 건강이죠. 눈만 건강하면 실은 몸도 건강합니다. 눈이 필요하면 몸이 필요해요. 예.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했는데 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력. 내 몸이 피로하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는 완전히 모든 병적인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특히 환경적으로 많죠. 앞에가 요즘은 보이질 않잖아요. 너무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죠? 근데 이런 병적인 기운 속에서 건강하려면 내가 면역력이 높아야 돼요. 면역력이 낮으면 바로 병적인 기운에 노출되죠.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기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내 면역력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면역력이 약화되면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병적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강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신의 힘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신의 힘으로 실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내 몸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내가 건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건강하는 거고, 내가 병이 들으라고 명령을 내리면 병이 드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도 병이 들 수가 있고, 자기 말로도 병이 들 수가 있고, 자기 몸의 어떤 상태 속에서도 병이 들 수가 있고,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항상 건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사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해요. 예, 그런 사람은 다 건강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더 젊을까요? 젊지 않을까요? 젊어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생각도 병이 들었어. 말도 병든 말만 해. 예. 그리고 행동도 병든 행위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할까요? 병이 들어있을까요? 병이 예, 이 사람은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너무 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은 좀 혼돈 속에 있겠죠. 이 생각은 건강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가 있고, 또 말도 어쩔 때는 나는 건강이라고 표현을 하다가도 어쩔 때는 병적인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러고 있겠죠. 그러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게 다 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연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손가락 끝에가 뭐가 하나 찔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이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연결되어 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을 좀 더 건강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학문이 있어요. 요즘은 대체의학이 조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양의학, 서양의학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의학의 흐름은 대체의학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상황인지 꽤 됐어요. 이 대체의학의 체계적 발전을 해온 학문은 어떤 학문이 있을까요? 제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어떤 학문이 있을까요? 대체의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한 학문.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이게 5,000년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교보문고에서 출판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읽어줬던 내용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소아과 의사 맨델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의 위험한 진료 행위로부터 환자가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한다. 현대의학은 사고에 의한 부상, 급성 맹장염과 같은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5%밖에 치료할 수 없다. 또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주로 진통제로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치우치게 된 원인은 의사들이 음식과 약초, 당식, 효소, 침뜸 등을 통한 자연 치료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음식과 약초, 침뜸 등은 수천 년의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는 눈 주변에 있을까요? 눈 주변이 아닌 곳에 있을까요? 예, 눈 주변에 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눈 주변 아닌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를 보면 이게 이제 눈에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이 자리들을 쓰다듬기만 하고 가볍게 혹은 마사지를 하고 밀고 당기고 이제 사진을 찍네. 그렇게만 해도 실은 굉장히 가벼운 건데도 불구하고 눈이 굉장히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자리가 찬죽이라는 자리입니다. 찬죽. 그 다음에 어요라는 혈자리고 사죽공이라는 혈자리. 그 다음에 어요 바로 위에 광명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이마 바로 밑에 양백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열 들어봤죠? 관자놀이. 이 조금 너무 앞쪽으로 붙여서 한 요 정도가 맞습니다. 실은. 그리고 눈 이 안쪽에 내자 쪽에 정명혈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 동자르라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 아래쪽에 승읍 사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가볍게 쓸어주는 거. 자, 안경 쓴 분 안경 벗어보시겠어요? 안경 벗고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안경을 벗고. 자, 이 동자려를, 이 정면혈 있죠? 이 정면혈에서 동자려혈을 눈을 감고 가볍게 한번 쓸어보세요. 네. 이걸 한 7번 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아까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지그시 한 2초간 눌러보세요. 예, 벌써 시원해졌을 거예요, 눈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 속에서 눈과 눈썹 바로 밑에 그 사이를 또 한 7번 쓸어보세요.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그 옆에 관자놀이를 또 한 2초간 꾹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눈썹 부위를 한 7번 더 가볍게 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관자놀이를 다시 2초간 또 눌러보세요. 눈이 좀 시원한 것 같죠? 네, 맑아진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이 있어요. 눈썹 윗부분. 이것을 또 한 7번 하고 다시 관자놀이를 2초간 누르고. 지금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를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눈 아래 안아 부분이라고 하는데 안아 부분을 한 7번 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리고 관자놀이를 2초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안아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그 안아의 그 아랫부분, 총 7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 중앙 부분, 위쪽으로 3부분이 있고 아래쪽으로 3부분이 있고 그걸 한 7번씩 쓸어준 뒤에 가볍게 그냥 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를 그거 하고 나서 눌러주는 거. 그러면 눈이 좀 맑아지고 가벼운 동작인데도 그러게 되죠. 순환이 촉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 혈관이 나왔는데 눈 주변 혈관이 아니고 이쪽 뒤쪽에 여기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움푹 들어간 데가 살짝 있어요. 그게 예풍혈이라는 데입니다. 그걸 눌러주면
이 머리도 좀 맑아지고 그렇죠. 눌러주는 요령은 그냥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 바로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예풍예라는 곳인데 그것도 또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거죠.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거죠. 이걸 눌러줘도 눈에 상당히 좋아요. 눈뿐만 아니라 머리. 그 다음에 유명한 자리가 여기 보면은 복지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지. 이 복지라는 자리를 이게 전신에 좋은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이렇게 이 팔꿈치에서 여기 이 부분 푹 들어가면 여기를 딱 누르면 좀 아파요. 여기가 복지입니다. 어디냐면 구부려보세요. 바로 구부리면 이 자리. 이게 복지. 그 다음에 합곡이라고 들어봤죠? 합곡. 합곡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저기 우리 이 아주머니가 누르는데 저기 합곡입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이 손가락에 만나는 점에서 둘째 손가락 쪽에 약간 치중한데 여기를 눌러주면 이게 합곡열인데 이 합곡열은 일반적으로 체했을 때 많이 누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합곡열은 체할 뿐만 아니라 전신에 뭔가 울체가 돼 있을 때도 다 쓰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합곡과 이 자주 쓰이는 태충이라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이 합곡이죠.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를 눌러도 실은 자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곡지열이 여기고 이게 태충열인데 자주 체하시는 분 있나요? 자주 체하시는 분? 혈액형이? B형인데 자주 체하는 거야. B형은 좀 덜 체하는 게 맞는데 이 합곡열과 태충열 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곡 두 자리와 태충 두 자리. 이 네 자리를 압박을 해주면 이 자리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그러면 체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대단히 좋은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가볍게 쓸어주기. 아까 해봤죠. 이게 뭐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볍게 쓸어주기 그 7개 자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눈썹 부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눈썹 윗부분을 하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안아 부분, 아랫부분. 안아의 그 아랫부분. 6번째가 아랫부분. 그 다음에 7번째가 안아의 아랫부분을 해준다. 총 7개 부분이에요. 아까 가볍게 쓸어주기가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가볍게 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이 중앙 이걸 가지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가볍게 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 가볍게 흔들 때 밀고 당겨주는 거. 이렇게 해줘도 좋다는 거죠. 눈 아래는 힘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비비는 것도 세게 비비면 안 좋겠죠. 근데 어쩔 때는 또 세게 비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것이 사람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눈에 뭐가 막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 막 입이 문대면 안 좋겠죠. 그잖아요. 하지만 눈이 좀 피곤한 듯하고 이럴 때 이렇게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따라 틀리죠. 그 다음에 가볍게 눌러 지압하는 거. 그러니까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몸에 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장 중심 혈자리는 전부 사지 말단에 있습니다. 이 무릎 이하, 그 다음에 팔꿈치 이하에 중심 혈이 다 있어요. 몸에 근간이 되는. 그래서 이 위험하게 막 이 장기가 있는데 구태여 혈자리를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막 자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쳐주는 거. 이렇게 아침 저녁 시간 날 때마다 해주고 또 이렇게 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그러면 이쪽에 수태음 폐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이 수양면 대장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이쪽에 이 뭐 수고름 심포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음 심경 뭐 이런 경락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다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부 다. 발 쪽은 족태음 비경, 뭐 족골음 강경 해가지고 쭉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돌고 있어요. 이 기 흐름의 통로들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피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상황이. 근데 이걸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네. 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초가 순환이 잘 되면 이게 전체가 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쪽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 안쪽도 이렇게 때려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 하시는 분은 뭔가요? 좋은 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으면 운이 높죠. 그죠? 맨날 하고 있어요. 네. 연세가? 겨우 3살 됐다. 겨우 3살, 63살이라고 했나요? 83살. 83살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아. 이 원래 83살이 건강하다고 하면 이 20대 몸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는 게 아니고 이 83살이 건강하다는 것은 한 60대, 70대 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거죠. 여기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몸 상태가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늘 그 생각뿐이. 그 생각뿐이에요. 이제 생각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 운동을 생각으로 하세요. 생각으로 해도 근육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인체가 신비해가지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직접 못하겠는데 상체 근력을 위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실제로 팔굽혀펴기 하는 걸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걸 상상을 했어요. 그럼 상체 근력이 생긴다. 그러면서 저는 네. 숫자를 세요. 숫자. 네. 이거 몇 번 하는지. 이것도 10번. 어. 왜 10번을 하냐면 저번에는 10번 하는데 네. 좀 힘을 붙여요. 어. 수술을 몇 번. 그렇지.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치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아, 뭐라고? 아니 원장님 이제 강의하셔야 돼요. 예, 예. 아니 괜찮아요. 이게 원래 이 연극 보다 보면 이게 화가 나듯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게 그분의 실화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하루는 원데이, 하루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죽은 개 한 마리가 널브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악취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도 12 제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은 저기를 봐라, 얼마나 저 더럽냐, 저 구데기를 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막으면서 이 악취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악취 하면서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귀에 들리셨나 보지.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뒤로 싹 돌아와가지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이빨을 봐라, 얼마나 희고 빛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긍정에 대한, 부정보다는 긍정을 봐라. 하지만 실은 그것도 넘어서는 게 가장 건강한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일화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잠깐 불교인이라서 불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야단. 예. 불교인 있나요? 불교인? 저기 불교. 이 불교 법부경에 보면 제가 불교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다. 이게 법부경 오늘 품의 이구의 얘기입니다. 이구. 이것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면 건강적으로 갈 거예요. 좀 약간 다른 쪽으로 갔는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눈 온금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쭉 내 앞으로 딱 뻗어보세요. 자, 제 눈이 지금 보이나요, 혹시? 제 눈 보이죠? 제 눈이 이 엄지 손톱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고 어디까지 할 수가 있냐면, 계속 이렇게 당기고 엄지 손톱을 바라보면 제 눈이 완전 사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갔죠? 보이나요? 혹시 제 눈 완전히 들어간 거?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저만큼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 집중을 하려면 이건 좀 약간 수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보통 요 정도 오면 어지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예 끝까지. 그럼 아예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네?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게 된다는 것은. 근데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오랫동안 조금 있으면 어지러워요. 이게 눈의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은 눈을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운동은 안 하잖아요. 이 눈의 근력 운동, 이게 굉장히 좋은 눈의 근력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서서히 가가지고 눈 앞에 가능한 데까지 가세요. 그러다가 정지해서 몇 초 정도 있는 거. 그게 눈의 근력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주로 하시다가 이제 이 위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상태가 보통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모이는 정도. 이 진짜가 완전히 되면은 이게 반 정도밖에 눈이 안 보여요.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으로. 네. 그럼 계속 하다 보면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좀 좋은 건가요? 모든 것이 과부족을 얻어요. 지나치면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너무 평상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느 정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아니 해보세요. 네. 그게 아니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이 손끝을 보면서 이게 딱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어? 손끝만 보는 거예요. 손끝. 여기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예, 모이기는 했어요. 여기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시네. 눈을 감아버리셔. 우리 아주머니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장수하시겠네. 감사합니다. 애기도 뭐 일반적으로 되시는 거고 어렸을 때 장난하면서 네, 그렇죠. 하던 네. 버릇이. 네. 그리고 이렇게 눈 원근 트레인 방향을 바꿔서 위쪽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에서 갈 수 있다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눈의 운동이죠. 그렇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상하 좌우 운동이잖아요. 좌우, 상하,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들이 눈의 운동이에요. 운동. 이 명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광등 불빛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한 10cm 정도 띄어놓은 상황 속에서 형광등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자, 양손을 펴시고 이 양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자, 손을 비벼보세요. 이렇게. 비비면 열이 나죠. 네. 열이 나죠. 네. 이 열이 어느 정도 열이 나면 여기 가운데에 노궁열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이게 그 노궁혈을 눈에 댑니다. 눈에 대고 한 5초 정도 지그시 있어요. 그리고 뗍니다. 이것도 눈에 굉장히 좋아요. 눈이 빨라졌나요? 네? 눈이 환해지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딱 눈에 딱 대고 떼기만 해도. 이것도 잘 네. 필요해. 네. 꼭 눈에만 좋겠어요? 볼에나 대도 볼도 좋겠죠. 네?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좋을 거예요. 네? 여기는 뜨거우면 안 된대요. 그렇죠. 항상 머리는 차게 하라, 배는 따뜻하게 하라, 사지도 따뜻하게 하라. 이게 건강의 명언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얘기가 실은 머리는 차게 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끝 화면인데 눈에 많은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눈병이 이렇게 있다. 눈병의 최초의 시작은 눈피로입니다. 몸병의 최초의 시작은 몸피로입니다. 이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눈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피로를 느끼게 되는 상태죠. 그 피로가 오래되면 이제 건조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인공 눈물 넣고 있으시죠? 벌써 넣고 있어요. 젊은 친구가 넣고 있어요. 인공 눈물을 넣는다는 것은 무조건 안구 건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구 건조는 눈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실은 눈에서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간과 연결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눈이 안 좋으면 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간을 먹으면 눈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안구 건조는 급성병은 없어요. 전부 만성병이죠. 이 안구 건조가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아플 때까지 치료를 안 해요. 몸이 아파야 치료를 하잖아요. 눈도 아파야 치료를 해요. 예. 눈이 아프면 눈을 감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눈이 좀 편해져요. 근데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게 생활화가 되면 눈을 못 뜨죠. 그러면 시력이 있는데도 눈을 아예 못 뜨는 상태.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상태. 이게 안구건조의 제일 끝 말기 증세예요.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이 자주 빨개져요. 아, 눈이 충혈되는 거. 눈이 충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로할 때 눈이 많이 충혈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연기 나고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남들은 괜찮은데 빨개져버리고. 네, 그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눈이 충혈되는 분들이 꽤 있죠. 그것도 실은 눈 피로가 좀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이 안구 건조 상태로 약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고. 혹시 뭐 특별하게 질문이 있나? 눈이 되게 침침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응급처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준 얘를 손 비벼가지고 딱 대도 되고요. 가볍게 쓸어줘도 되고요. 그렇게 심해지게 돼 있는데 이 담을 좀 강화시켜 주면 말라져요 금방. 이 상황이. 병원에 가니까 너무하니까. 머리가 빠질 수는 없죠. 본인이 머리가 빠진 원인이 뭔가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 결명제라고 하면서 화기를 실은 내려주기 때문에 머리는 차야 건강한 거잖아요. 머리가 빠지는 것은 머리에 열이 있는 거예요. 예? 차야 되는 곳에 열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머리가 빠지겠죠. 이 상황이. 근데 눈에 좋은 것은 국화라는 게 있어요. 국화가 참 좋죠. 간화를 없애주는 것은 국화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국화차. 네. 제기동 가면은 좋은 국화를 살 수 있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이걸 진하게 먹으면은 좀 써요. 차 대용으로 먹으면 괜찮죠. 예? 근데 꾸준히 먹어도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건강식품 먹잖아요. 근데 건강식품을 하는 사람한테 진짜 하고 나서 먹는 분은 별로 없죠. 실은 건강식품이 전부 한약이에요. 그리고 건강식품은 장보가잖아요, 대부분. 예? 장보가는 약은 한 가지의 단일 약물을 장보가게 되면 꾸준히 그게 차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는 사람한테 그걸 확인을 하고 먹어야 돼요. 이것이 내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예?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차면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반응으로 나타날지 나쁜 반응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이게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약의 성질은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기혈이 있어요. 음양 기혈이. 음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음이 충족시키는 약이 좋을 거고 오미자나 구기자, 맹문동 이런 게 음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혈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혈을 보호해주는 약물이 좋겠죠. 뭐 당귀나 뭐 숙지향이나 백작액이나 이런 약들. 근데 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약을 줘보잖아요. 기운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이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자동차에 엔진 기운이 없다는 것은 엔진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부족하다는 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엔진 강화시키는 인삼을 먹는다거나 홍삼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부족에 너무 지나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걸 또 장복했단 말이에요. 단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몸이 피해를 입겠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도 기가 부족해서 필요한지 혈이 부족해서 필요한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한의사가 알겠죠. 이게. 그러면 건강식품을 먹으려고 해도 한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네. 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어? 그냥 다 좋다고만 써져 있어요. 거기 먹는데 보면은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백내장이 이제 수술도 많이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백내장 백내장. 이 내장병이 이제 나이 들면 백내장이, 근데 백내장이 오기 전에 비문증이라는 게 좀 와요. 백내장 시초.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데 제 책에 보면 실은 거기에 대한 처방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아까 얘기한 눈의 운동,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면 실은 근시나 나이 들면 원시 쪽으로 바뀌잖아요. 원시에도 좋고 난시에도 좋고 기본적으로 그 눈이 건강하면 모든 내장병에서도 치료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선생님 기가 부족할 때 뭐를 먹어야 돼요? 기가 부족할 때 네, 기분이. 근데 기가 부족한지 혈이 부족한지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실은. 내가 필요한데 기가 부족해서 필요한 것은 아침에 피곤할까요? 오후에 피곤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부족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잖아. 아침에 나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은 기가 부족한 거죠. 이게. 근데 아침에는 잘 일어나는데 오후만 되면 막 너무 몸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혈이 부족. 그만큼 몸을 돌려서 기름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제 딸리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럴 때 먹는 건 아침에 기가 부족할 때 뭘 먹어야 돼요? 홍삼이 좋죠. 홍삼. 우리가 얘기하는 홍삼. 네. 혈이 부족하면. 혈이 부족하면 백작약, 당귀, 숙주약, 이런 약들이 있죠. 음혈은 같이 가니까 오미자 같은 거. 그 파국을 갖다가 파국을 만들어가지고 좀 전에 이제 한뭐 30초 정도 굴려가지고 이런 거 맡겼습니다. 팥? 네.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눈에다 뜨글뜨글해. 이게 심해요. 눈에다 눈 감고 여기 위에다 뜨글 떴나 봐. 그래가지고 막 눈을 찔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환자를 봐주는데 눈 찔리는 거 없으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네? 이렇게 한번 열기로 상처를 입으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이 벌써 지나가가지고 어떻게